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있다 숨진 사고는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 마산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지만 행사 홍보를 두고 창원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쓰는 기소서, 8번째 기업을 만나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현안을 챙기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경남 국회의원들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어려운 상권을 돕겠다는 창원시. 보도자료마다 상권 활성화 추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상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창원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과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민 위로인데요. 롯데백화점 폐점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지역민을 위한 축제를 열고 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실제 상인들과 지역민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열린 마산 어시장 축제. 창원시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상인들은 예년에 비해 매출이 미치지 못하는 등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에 주변 상권이 힘들어진 것은 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우리가 정작 상인들이 느끼기로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나 어떤 상생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없다. 올해 백화점 인근 상권에서 열리는 마산 어시장 축제와 아메 축제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1억 2천여만 원.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백화점 폐점이라는 변수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지자체 홍보에만 급급해 위기와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예정된 축제들이었고 매년 하는 행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이제 오히려 삭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창원시에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더 추가된 예산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상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재정상 추가 지원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지방에 내려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들어온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추경으로 축제 예산을 편성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내용은 소비 활성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2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홍보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나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고 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창원산단 기소서, 그 8번째 기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 21살이 된 김성빈 사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했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피테크 제도로 주말에는 대학도 다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미래 비전이 있다 생각이 해서 다른 회사에서 여기로 이직을 했지만 여기서 오고 나서 병역 특례를 이행하고 있는데 되게 사람들도 잘해주시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은 카티아 설계 쪽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회사의 출발부터 함께하고 있는 방성주 이사. 강한 자부심으로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업무 방향을 갖다가 항상 지원을 아끼시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창원에서는 그래도 이때까지 해오면서 나름 이제 작지만은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창원 산단에서 20년이 넘은 이 기업은 크게 금형, 판금 사업부로 나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금형 교환 시스템 등 자동화도 도입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기 자동차 부품도 생산합니다. 주조와 금형, 용접 등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품질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 혁신이 절실한데 함께 성장해 나갈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대외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중소기업이 없이 대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말로 바람이고요. 저는 아직도 제 몸이 살아 움직이는 하는 사업을 자신 있게 정말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이쪽 일을 하면서 기술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 회사를 더 크게 성장하고 싶은 기술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이 자기 몸에서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좀 인지하고 기술을 갖다가 습득하는 걸 좀 깊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힘든 업종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나름 이게 기술이라는 게 나름 자기한테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현재 국회 회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하고 현안을 챙기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 의창구 김종량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의창중학교는 도계중학교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의창중학교 신설에 지장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제2의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26일 위메프 사태 방지 3법으로 불리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해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도 명절 연휴와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의경 국회의원이 28일 야 7당 의원들과 함께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했습니다. 정 의원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자 사회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라며 김 후보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철회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의원들의 의견서는 30여 분 민원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해운대시장. 해운대를 찾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러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입과 눈이 즐거운 해운대시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해운대 시장은 행상 노점이 모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인데요. 1910년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으로 개장하여 2005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120여 명의 상인들이 1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즐겨 찾는 관광 특구 시장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해운대 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는 쫄깃하고 매콤한 떡볶이를 비롯해 어묵, 꼼장어, 만두, 긴 기다림 끝에 맛볼 수 있는 씨앗호떡, 관광객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여러 음식점이 맛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마다 입구에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쉽게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도시이자 가장 핫한 도시 해운대에 많이 오셔서 해운대의 맛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근무 태만이 있었다는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진교파출소 직원들이 지정된 순찰 근무를 지키지 않고 상황 근무 때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40대 여성을 7번이나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근무 태만으로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 조치했으며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쯤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밀양시가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0일 오전 밀양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새로운 연결이 새로운 돌봄을 만든다라는 비전으로 다봄센터 운영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칭 다봄 사업은 시와 도교육청이 함께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특성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쯔쯔 가무시증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 가을철 발열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쯔쯔 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832명, 부산에서는 1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월에서 11월 사이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누적 치명률이 18.7%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복조 부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30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에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교육과 홍보 등을 시행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